증시 대담입니다. 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미국 시장 참 단단합니다. S&P 지수 기준으로는 올해 25%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은 강할까요? 그림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요, 이 주요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투자 금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로 그리고 2024년에는 더욱더 투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혁신과 성장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성장 그리고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AI 성장에 대해서 공급 중심의 미국의 성장, 기업 투자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미국의 어떤 혁신 그리고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자 투자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더 미국이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증시 대담에서는요, 산타랠리 얼마 안 남았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더불어서 올해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주도 테마들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간밤에도 또 힘을 내줬습니다.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미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매일경제 TV 보시면서 네.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산타랠리가 언제냐 많은 분들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제각각이죠. 12월 한 달 내내가 산타랠리 아니냐 이렇게도 인식하는 분들 계시고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그러니까 5일, 5그레일 이 연중 이제 연말이죠. 이 그레일과 새해 그다음에 첫 그레일 이틀을 산타랠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 달력으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산타랠리 이미 들어와 있고 이게 또 지속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탄력을 받아서 내년까지 가느냐. 지금 봐서는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예. 이 코너 전에 항상 소개해 주시는 그 차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요긴한 차트. 정확하게 네. 미국이 왜 경제가 좋은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이른바 돈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AI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돈이 와요? 투자가 이루어집니까? 그냥 빅테크 기업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가장 지금 여유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뭐도 하느냐? 앵커께서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이런 일련의 기업들이 SMR 원전에도 투자해요. 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이 경제 구조를 정시를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업 관련돼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빅테크의 AI 투자 금액 추이도 보시면서 참고로 들으시면 저는 미국의 자본과 조선업에 한국의 기술이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다. 왜? 미국의 자본이 중국 조선업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 자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중공업 어디 가지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네. 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구글과 삼성중공업이 결합됐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하면 우리가 미래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뉴욕 정시를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구조로 우리 정시, 우리 경제 구조를 상대 내년에 1%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돌파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뉴욕 정시에서 뭔가 상승장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는가? 예. 조금 금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0.25% 추가 인하를 결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원래 이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던 점도표에는 4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데 지금 뭐 2차례 이야기 나오는데 맞아요. 한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 노믹스 쪽으로 점점 연준도 접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분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보실 때 기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켜요,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왜? 파나마에다가 파나마 운하가 원래는 미국 거였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을 1999년에 넘겨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이제 통관료를 높이니까 운하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나마의 이 나라 수입의 4분의 1이 운하입니다. 그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만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흡족한 협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낼까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워낙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금리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한 차례 뭐 변동성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도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좋았는데 또 흔히 우리가 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밈 주식들은 뭐 이익이 좀 안 나서 적자 기업들도 많은데 굉장히 좀 뚜렷한 종목들도 있었고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밈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입소문을 타는 겁니다. 맞아요. 근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옥석을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경제TV와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내년도 밈 주식이 있을 거냐?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밈. 그렇습니다. 내년도 밈. 올해를 보면서 한번 반출을 해보면 뭐하고 연관되게 됐냐? 트럼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의 생활과 좀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 가령 이제 올해 빵 터졌던 게 AMC 엔터가 있거든요. 미국 영화관은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CGV 찾으시면 안 돼요. 메가박스 찾으시면 안 돼요. 미국은 AMC입니다. AMC. 네. 영화관인데 네. 이 AMC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올해 여러 가지로 영화도 그렇고 흥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영화관이 올해 수익을 지속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주춤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게임스톱 또 하나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앵커께서도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이름도 반려동물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추위가 대단했어요. 추위 CHEW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게임스톱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실 이 부분입니다. TMTG가 여러분들 MHA와 함께 약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TMTG가 뭡니까?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트루스 소셜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올해 100% 이상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펀웨어 같은 게 있는데 펀웨어가 2020년 대선 때 개발됐던 트럼프 광고용 앱입니다. 근데 이건 뭐 올해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계속 뭐 선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TMTG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에요. 내년부터는 1월 20일부터는. 그러면 이 TMTG가 영향을 안 받을까요? 이른바 트럼프와 관련된 네. 또는 머스크와 관련된 밈 주식들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밈 주식들도 미국에서는 폭등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으로의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유동성을 또 끌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성장을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성장을 하는 그 중심엔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맞춤형 반도체 ASIC, 즉 브로드컴. 최근에 아주 화려했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엔비디아도 같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이거 재밌습니다. 네. 우리가 뭐
기회가 되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보면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미국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는 가뜩이나 돈이 많은데 더 몰려요. 지금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강달러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브로드컴이 뭐냐? 엔비디아를 지난 6개월만 보면은 분명히 좋긴 좋아요. 네. 블랙웰도 있고. 그런데 6개월 동안 보면은 엔비디아는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6개월을 본다면은. 그런데 브로드컴은 올라갔어요. 네. 훨씬 엔비디아가 오른 폭의 비율 이상으로 브로드컴이 올라갔다. 그건 왜일까? 엔비디아의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죠. 여기에 또 소비 전력도 좀 많이 GPU가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GPU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일반 세단을 타던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카 필요해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말 그대로 ASIC,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가성비에 맞게끔 그 필요에 맞게끔 딱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외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은데 반도체가 또 하나가 뭐냐면 굳이 HBM 뭐 12층, 16층 쌓은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브로드컴이 딱딱딱딱 방금 전에 앵커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원하는 반도체를 주머니형으로 따로 만들어요. 그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일단 브로드컴.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도 있습니다. JP 모건이 지금 분석한 걸로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오른폭을 보면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비교를 해보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실적도 좋아.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애플, 오픈 AI, 그다음에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메타, 구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장을 한 55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납품에. 그런데 그 가격을 갑질을 좀 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과 계속 삼성전자도 삼전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회사. 그게 바로 브로드컴. 우리가 마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어느 한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비율적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AI에서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제2, 제3의 성장 주도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부러운 거는 올해 AI가 미국의 성장의 테마로서 상당히 부각이 됐다면 그렇죠. 넥스트를 찾는데 또 양자라는 컴퓨터가 나와주면서 미국의 성장을 또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간단치가 않은데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랭킹 6위, 7위가 바로 이 기업이에요. 양자 컴퓨터 관련.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새. 그렇습니다. 아이온큐. 지금 당장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대박을 기대하고 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종목 소개해드렸던 팔란티어나 아마존보다도 지금 서학개미들의 구미를 더 당기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왜? 양자라니까요. 그러니까 AI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도 커진다라고 하는 예상.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저는 미국이 놀랍다라는 게 네. 아이온큐도 자금줄이 끊기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아이온큐에 손을 잡는 기업이 어딜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가 아이온큐랑 손을 잡는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그 여력으로 큐비텔을 인수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뭐 논란도 많습니다. 큐비텔이 무슨 혁신 기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도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AI, 뭐 민부터 AI,
양자 컴퓨터까지 뭐 두루두루 미국의 성장이 시작되는데 하나의 걱정거리는 또 트럼프 쪽에서의 관세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약간 조금 그래도 반도체 쪽은 이렇게 혁신의 상징이니까 조금 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이게 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는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정보혁신재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사실은 협상용 이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네.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계 반도체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죠. 50%가 미국이에요. 아니 본사의 50%가 미국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조를 하는 전 세계의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그러면 어디서 미국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액센추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반도체 하나가 70개국의 국경을 돌아야 된다. 적어도 50개국 이상.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때리면 미국으로서도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미국한테 유리하게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정 또 47억 5천만 달러인가요? 지금 받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반도체 기업을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산타랠리는 지속될 수 있고 그 안에서 AI와 양자 컴퓨터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인데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좀 주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성장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오고 갔고요. 간밤에 경제 지표 뭐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개월 내 최저치이고 투자 선행 지표인 내구재 주문도 전월 대비 한 1%가량 하락하면서 미국이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은 성장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주가가 회복이 빠른 이유는 금리가 같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보다는 성장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공을 제외한 비국방 기업들의 내구재 주문이 회복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있었고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계속된 AI 투자와 성장 기대는 여전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또 최선호주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NDF 환율도 또 올라서 1,45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율 자체가 성장률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성장이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좀 찾아야겠죠. 원화 약세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엔터 중심으로 조금 활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위주로 좀 압축 전략, 국내에서는 압축 전략, 미국에서는 확장 전략을 갖고 가는 이런 포지션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